그린워싱이다. 물류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세척을 하기 위해 기계를 돌리는 전기값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세는 이게 어떻게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모든 리소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피를 말려가더라고요. 이러다가 저희가 망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회용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더그리트의 양우정 대표입니다. 저희는 다회용기 토탈솔루션으로 이제 일회용기 대신에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회용기 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정확히 3년 만에 누적 다회용기 제공량 1억 개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1.8억, 두 번째에는 49억, 작년에는 저희가 119억의 매출을 내면서 매년 33배 이상의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대기업 26곳 이상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사당, 서울시 10군데 이상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 2020년도가 제가 40이 되던 해였었어요. 대기업 건설사에서 14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갑자기 문득 다른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KTX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기차보다도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한데 분명히 저 어딘가에 종점은 존재를 했었거든요. 종점에서 만약에 제가 20년 정도 더 근무를 한 다음에 내렸을 때는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좀 스쳤고요. 다만 제가 스타트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오히려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더라고요.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배달 음식이나 테이크아웃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늘어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 분리수거장에 나오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약간 뭔가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혼자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나가야 될 방향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점점점 살이 붙어가지고 1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되고 전체적인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작성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창업할 때는 한 명은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저를 갖다가 완벽하게 믿어주고 좀 밀어줬던 것 같고요. 근처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만큼도 안 되는 그만한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4개 정도 되는 식당과 하나의 카페에 그 용기를 갖고 와서 밤새도록 세척을 해서 다시 갖다 주고 하는 일들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공짜로 제가 한 달 정도만 저희가 이거 갖고 와서 세척하고 뭔가 제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사기꾼이네. 이러다가 나중에 돈 청구할 거지. 성심성의껏 정말 세척해서 드리면서 이거를 스케일업 해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서 좀 작게라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창업은 저 혼자 하게 되었고요. 처음 나와서 이제 찾았던 게 그때 당시에 뭐 사스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스타트업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CTO는 한 명 있어야겠다. 저랑은 재수할 때부터 이제 친구였는데 컴퓨터 공학에서 학석 박사를 받은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토탈 솔루션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만의 반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주 제작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납기 부분에서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하려고 구상했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기술을 갖다가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서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모셔오고 하는 일들을 또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께 호출을 받았어요. 반납기를 외주 말고 내부에서 직접 개발해보자. 그때부터 저의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또 묘하게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컵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용기를 받을 수 있게요. 음식물 냄새가 올라오면 안 되고 사람들이 굳이 투입구를 만들고 싶진 않을 테니까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야 하고, 근데 또 너무 빨리 닫히면 위험하고요. 처음에는 소세지를 넣고 테스트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도 넣어봤었어요. 이게 솔루션이 완성됐을 때 이 고객사를 빨리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에 같이 고객사 유치를 좀 준비를 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이 산업은 제가 영업을 한다고 좀 되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대기업이라든가 정부 기관들이 다용기가 좋으니 무조건 써야겠네 라고 하기에는 결정해야 되는 단계들과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입찰 발표였었는데요. 일단은 그때 실적이 저희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입찰에
참여했던 회사는 대기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참여했는데 상대적으로 초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날 저녁에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다가 결국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떨어졌다고. 좀 마음이 쓰라린 거는 어쩔 수 없었고 떨어진 걸로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뭘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 가지고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 좀 더 많이 좀 집중을 해서 실적을 만들고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 임팩트가 있다라는 게 보고서 형태로 나오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사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같이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스케일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런 이해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없어지고 저희 역시도 좀 더 이제 프로가 돼야 됐던 거죠. 품질적인 것도 그렇고 생산적인 어떤 스케줄링도 그렇고 생산 캐파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저희한테는 또 도전 과제로 넘어오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저희가 더 쉽게 망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만큼은 물량이 늘어나고 고객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동성이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유연한 세척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접근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해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도 이걸 빠르게 저희가 다시 정상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 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모든 걸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갑자기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일단은 부동산부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100군데가 넘는 후보지를 직접 발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은 지금 부지는 97년도에 지어진 노후 공장이었습니다. 철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이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처음이라서 참고할 곳도 없었고 조언을 구할 전문가도 없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그 믿음은 지금의 더그리트 세척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시해지고 기업들의 기류가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강점은 정말 명확했었어요. 용기, 세척장, 반납기, 그리고 플랫폼까지 토탈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구축한 유일한 회사였다는 게 우리의 강점이었습니다. 이걸 무기로 삼아서 국내 최대 기업의 다용기 제공 사업자 입찰에 지원하게 됐었어요. 다용기 제공 사업자 선정 발표 날이었어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자리에 가봤는데 화면에 더그리트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떠 있더라고요. 순간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업을 수주하고 이제 수행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입찰이라는 과정을 좀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그 템플릿의 절반 정도는 항상 저희의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해당 사업에 맞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정부 입찰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세금을 얼마를 썼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희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집중했을 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탈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세척장을 운영하고 생산성이 좋은 용기를 만들고 그리고 반납기를 만들고 이 요소 하나하나마다 저희한테는 다 매력적인 사업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업의 특징은 MAU라든가 WA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은 매일 쓰시거든요. 누구나 다 하루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제공량은 가속력이 좀 붙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만에 1억 개를 달성했는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1년 반 정도 있으면 저희가 1억 개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처음에 한번 시작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이끌어 오면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은 이제 시너지를 좀 발생시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나 방침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바뀌면 무너지거나 혹은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정책적인 방향과 다르게 그냥 변화의 방향에 편승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에게 더 큰 고객은 기업들이 더
ESG라든가 세계적인 기류에 편승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 저희가 꼭 속해 있다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년 전, 30년 전 정말 어렸을 때 폐수나 아니면은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강물에다가 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만 보더라도 굉장히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편승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눈에 좀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린워싱이다. 다회용기 쓰고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물류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세척을 하기 위해 기계를 돌리는 전기값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세는, 그런 것들을 측정하면은 이게 어떻게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오는 게 훨씬 더 먼 곳에서 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원재료부터도 중국산이고요. 이게 수거된 후에 선별장에 가게 되고 각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또 옮겨집니다. 그 옮겨지고 나서 재활용이 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는 세척을 할 때 컵 같은 경우에는 물이 100g 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저희는 제2용수를 사용하고 이용했던 물을 또 이용하고 마지막에 헹굼할 때만 저희가 쇠물로 헹굼을 하면서 100g의 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옮겨지고 나서 태워지거나 아니면 에너지로 재활용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옮겨지는 과정조차도 저희는 세척장은 또 아마도 고객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겁니다. 폐기되는 과정이나 재사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든가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저감되는 부분을 저희는 200회, 300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일회용기 대비해서 99%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된다.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한 5만 명, 10만 명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만 바꿀 수 있거나 혹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제 삶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스케일은 달성을 했다고 느껴지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제 꿈은 그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저희가 하는 것들이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거라면은 그 지워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갈 때까지 약간의 선한 영향력이나 지구나 인류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줄 수 있다면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꿈은 일회용품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만이라도 일조한다면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